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내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인 세 개의 협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이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대하면서 중동 평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니 간츠 당대표는 발표 시기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행사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사망한 유대인 중에 40%는 소련 시민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이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 전쟁의 일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이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미 대사관이 공격 목표가 되었지만 건물이 직접적으로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내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인 세 개의 협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이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대하면서 중동 평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니 간츠 당대표는 발표 시기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28일 미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를 초대해 중동 평화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전용기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당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기 전에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매우 많은 이득을 가지게 된다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평화안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과는 간략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친이스라엘적 성향을 띨 세 개의 협상안은 오는 3월 2일 치르게 될 이스라엘 총선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린 네타냐후 총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봤습니다. 이에 대해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는 총선 이전에 평화안 발표는 선거 개입이라며 총선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내 이스라엘 채널 12는 세 개의 협상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내고 평화안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주권과 서한지구 전체 합병을 담는 등 이스라엘에 제시된 것 중에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팔레스타인에게는 국가를 제공할 것이지만 어떤 팔레스타인 지도자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채널 13은 초기의 평화안은 이스라엘이 서한지구에 대해 약 13%에 대해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거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동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평화안 세부 사항과 시기에 대한 보도는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 세 개의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발표 즉시 폐기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23일 아바스 수반의 대변인은 중동 평화 구상과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국의 어떠한 조치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테러단체 하마스 대변인도 우리 땅과 성지에서 우리 민족의 완전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거래나 계획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srael takes a big step towards peace. Forging peace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may be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of all. All prior administrations from President Lyndon Johnson have tried and bitterly failed. My vision presents a win-win opportunity for both sides, a realistic two-state solution that resolves the risk of Palestinian statehood to Israel's security. Under this vision, Jerusalem will remain Israel's undivided
very important, undivided capital. Therefore, it is only reasonable that I have to do a lot for the Palestinians, or it just wouldn't be fair. Today's agreement is a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Palestinians to finally achieve an independent state of their very own. After 70 years of little progress, this could be the last opportunity they will ever have. أريد أن أقول للثنائي ترامب ونتنياهو إن القدس ليست للبيع. حقوقنا ليست للبيع وليست للمساومة، وصفقتكم المؤامرة لن تمشي. أتوجه بتحية إجلال وإكبار لشعبنا العظيم الصامت في القدس والضفة الغربية وغزة وجميع أماكن تواجده على وقفتهم الكبيرة في وجه الاحتلال ورفضهم ما يسمى بصفقة العصر التي لن تم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행사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사망한 유대인 중에 40%는 소련 시민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이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 전쟁의 일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2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사망한 유대인 중에 40%는 소련 시민이었다고 밝혔다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잔 그라보우스키 오타와 대학 역사학 교수는 JTA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하비 드레이퓨스 텔아비브대 역사학 교수는 해당 주장에 대해 40%라는 수치는 폴란드와 러시아 간에 진행 중인 홀로코스트 메모리 전쟁 중에 일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이후 홀로코스트 기억의 저자인 옐레나 수보틱 조지아 주립대 정치과학 교수도 푸틴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살해된 유대인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소련 연방에서 왔다는 주장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홀로코스트 공범이라는 주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가 1938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한 것에 대해 비난했고,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소련이 1939년 동유럽을 공격하면서 나치에 협력했다며 러시아를 비난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제즈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홀로코스트 추모 발언 순서에서 제외되자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18년 당시 2차 세계대전 도중 폴란드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법안을 만들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4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열린 75주년 행사는 푸틴 대통령과 야드바셴, 모셰 칸토르 유럽 유대의회의 대표가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나치에 대항한 연합국들의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대에 와서는 이란에 대한 태도에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srael is eternally grateful to the immense sacrifice that was made by the allies, by the peoples and the soldiers to defeat the Nazis and save our common civilization. Without that sacrifice, there would be no survivors today. I'm concerned that we have yet to see a unified and resolute stance against the most anti-Semitic regime on the planet, a regime that openly seek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annihilate the one and only Jewish state. Israel salutes President Trump and Vice President Pence
for confronting the tyrants of Tehran that subjugate their own people. 푸틴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역사라며 소비에트 연방의 희생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вершенные нацистами, их обдуманное, спланированное, как они говор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ев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это,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одна из самых черных и позорных страниц новейшей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또 푸틴 대통령은 소련 연방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유럽의 나치 공범 국가들에서도 많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Но не забудем и о том, что у эт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были и соучастники, пособники. В жестокости они зачастую превосходили своих хозяев. Фабрики смерти, концлагеря обслуживали не только нацисты, но и их пособники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Европы.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где орудовали эти бандиты, было убит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евреев. Так, на Украине погибло порядка 1,4 миллиона евреев. В Литве уничтожено 2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ращаю на это ваше внимани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나 세기의 거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매체 와파 통신에 따르면 1월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방문해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나 팔레스타인과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러시아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팔레스타인과의 협력 및 지원 태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о-палести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меют давние,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отношени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Вы сейчас только что о них упомянули. И готовы наращивать э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Это касается экономики,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это касается, конечно,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арабо-израильски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아바스 수반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 아닌 세계의 협상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بطبيعة الحال هناك قضايا عندنا في المنطقة لابد أن نبحثها مع سيادة الرئيس سواء ما يتعلق بإعلان إسرائيل عن ضم الأراضي الفلسطينية وكذلك صفقة العصر التي يمكن أن يعلن نهايتها. قد أعلن بدايتها السيد ترامب، الآن قد يعلن نهايتها لأننا لابد أن نتشاور في هذا الأمر. كذلك لدينا قضية تتعلق بانتخابات الفلسطينية التشريعية والرئاسية لابد أن نضع سيادتها الرئيس في الصورة. 또 아바스 수반은 러시아가 제공한 정치, 경제, 금융 등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양측 대표는 임박한 세계 협상 발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행사에 아바스 수반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로켓포와 급조 폭발물을 장착한 풍선이 이스라엘로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내 하마스 무기시설과 정보 수집 시설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26일 가자지구에서 로켓포와 폭발물을 장착한 풍선이 이스라엘로 넘어오자 이스라엘군이 대응 차원으로 공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전초기지를 보복 공습했다며 로켓포가 개활지에 떨어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에 따르면 공습 목표는 하마스 무기 제조 시설과 정보 수집 시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에서 계속적으로 급조 폭발물을 장착한 풍선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날아왔고 이스라엘 경찰과 공병들이 현장을 방문해 폭발물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정부와 하마스는 관련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최근 한 하마스 고위 관리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풍선은 하마스가 아닌 개인이 날리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더 보낼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레이 물라데노프 유엔 중동 특사는 21일 안보리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의 공격 재발은 참담하고 유감스럽다며 이런 행동은 시민들에게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이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미 대사관이 공격 목표가 되었지만 건물이 직접적으로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2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로켓포 3발이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나 국가는 없었지만 미 행정부는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소행으로 보고 이를 비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식사 시간에 로켓포 1발이 대사관 구내 식당에 날아왔고 나머지 2발은 인근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라크 보안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경 티그리스강 서쪽 쪽에서 폭음이 들렸다며 미 대사관이 직접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델 압델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해당 공격을 비난하면서 이라크를 전쟁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7일 시아파 민병대의 로켓포 공격으로 미군인 1명이 미군 주둔지에서 사망하자 미국은 이라크군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습해 25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 이라크 내 반미 감정이 또다시 고조돼 이라크 내 미군 철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